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월간 카이색 이번에는 제로 트러스트라는 주제로 월간 카이색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이번에 모신 분은 저랑 되게 연이 깊은 분입니다. 어찌되면 한 십몇 년간 알고 지냈던 이런 분인데 오늘 월간 카이색을 위해서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부터 좀 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월간 칼색 독자 여러분. 저는 스케이트 플러스 커뮤니티의 대표입니다. 물론 저를 다르게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이 IBM이라는 직장에서 한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 4월까지 이제 다녔고 지금은 퇴사하고 스케이트 플러스 커뮤니티 대표로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 많이 하고 있고요. 뭐 IBM과도 이제 연을 끊지 않고 지금 현재는 IBM 인플루언서로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부라든지 뭐 필요한 곳 정보보안 관련해서 필요한 곳에서는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같은 경우는 일단 제로 트러스트라는 주제로 가져와 주셨는데 사실 뭐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해드렸지만 제로 트러스트라는 거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들은 이미 8개월 전에 한번 다뤘습니다. 근데 살짝 얘기를 해봤는데 내용이 다르다. 갈까요? 다 한 것 같습니다. 갈까요? 사실 뭐 개발보안 쪽에서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 범위랑 사실 이번에 다뤄주실 부분에서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는 좀 다른 방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어떻게 방향을 봐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양한 시점에서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첫 장부터가 장난이 아닙니다. 반면교사라는 이야기를 하고 사자성어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뜻이죠? 네, 사실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보통은 다른 사람의 어떤 했던 일들을 이제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사자성어로 보통 이제 타산지석을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타산지석은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는 이게 평범한 일 내지는 좀 좋은 일, 남이 했던 좋은 일이나 평범한 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타산지석이라고 하고요. 그거에 반대되는 남이 안 좋았던 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로 만드는 것이 이제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인문학적인 내용들도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우선은 뭐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건들이죠.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제가 뭐 악감정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보도 자료, 언론상에 있는 거를 그냥 하나씩 따왔습니다. 그래서 뭐 통신사라든지 아니면은 이 전자 책 서점, 그 다음에 이제 뭐 채용 관련된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학교라든지 이커머스 등등 해서 굉장히 사실 산업 구분은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산업 구분 없이 굉장히 다양하게 보안 사고들이 발생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우리가 요 각각의 사례들을 조금 연구를 해보면은 거기로부터 이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래서 각각의 이 사고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좀 더 나은 보안의 모습, 보안의 체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사자성어와 함께 이렇게 보안 사건 사고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악성 코드는 해킹의 해커의 여러 가지 활동들 보통 이제 마이터 어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 분명히 악성 코드가 들어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는데 사실 그 단계가 전체를 다 얘기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악성 코드를 대응하는 것이 뭐가 아니다, 나쁘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통신사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BPF 도어라는 악성 코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처음에는 VPN 문제도 잠깐 나왔었어요. 잠깐 나왔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대응 조치가 이 BPF 도어라는 악성 코드를 찾는 거에 집중하고 대응하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그 Y 출판사의 그 내용을 보면은 랜섬웨어만 집중되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분명히 대응 조치도 랜섬웨어를 탐지하고 방어하는 뭐 이런 시스템으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보면 공격자들은
뭐 그게 랜섬웨어가 됐던 BPF 도어가 됐던 그냥 원 오브 그냥 하나의 방법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공격자들의 여러 이 단계 중에 공격의 단계 중에 이 방법 BPF 도어든 랜섬웨어든 썼던 것 뿐이지 사실은 전체의 공격의 흐름 그래서 보통 그걸 어택 체인이라고 그러죠. 어택 체인에서 보면은 사실 그건 일부분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은 사실 다른 것들을 더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사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보는 것 안에서 많이 못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계정, 권한, 접근 통제, 그 다음에 이것들에 대한 모니터링 이게 사실은 좀 많이 빠져 있어요. 특히 계정 그러면 요즘에는 사람만 계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서비스 계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서비스에 접근하는 토큰이나 키 이런 non-human에 대한 계정들도 사실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계정이나 그런 계정이 갖고 있는 권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한 접근 통제와 그 다음에 그 사용에 대한 가시성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확보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됨을 통해서 사실은 자, S사의 이 BPF 도어라든지 어쨌든 보안사고 리포트 혹시 보셨나요? 네, 보고 그 있습니다. 언론지상에 나온 거 보면은 사실 악성 코드밖에 없어요. 맞아요. 악성 코드 얘기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 악성 코드가 그냥 혼자 제 발로 걸어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서버 아니면 어느 데스크탑에서 이게 어떻게 이동을 해가지고 실제 그 서버에 진입을 해서 서버에 설치가 돼서 결국적으로 드러난 현상은 악성 코드지만 거기 악성 코드가 드러날 때까지는 많은 과정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이유가 솔직히 개인적인 의심은 그거를 알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없나? 그러니까 놓치고 있었던 거죠.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뭐 어떻게 그럼 제로 트러스트가 이제 뭐냐라고 했었을 때 종래에는 기본적으로 뭐 방화벽이라든지 IPS라든지 네트워크 경계를 중심으로 이 보안을 설계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 경계 중에 하나가 또 VPN도 있죠. 네네. 그래서 그 경계 내부에 들어오면 그냥 신뢰된 사용자야. 라고 해서 그 안에서 이제 막 돌아다니는 것들을 뭐 모니터링을 하지는 않고, 물론 그 안에서도 이제 접근 제어나 뭐 인증을 하긴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일단 한번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수평으로 옮겨 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VPN을 통과하면 이미 내부 네트워크이고, 그 다음에 이제 IPS나 이제 방화벽을 통과하면 또 내부 네트워크이고, 또 내부 네트워크 안에서 돌아다니는 거는 사실 모니터링 대상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제 어떤 경로든 하나가 뚫리게 되면은 그 뚫린 경로를 통해서 내부로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까지는 관심 있게 보지 않았고, 거기서 많은 보안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라는 것은 사실은 첫 번째가 내부 네트워크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신뢰하지 않는다. 특히 사용자의 아이덴티티, 보통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뭐 아이디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뭐 그게 인증서로 들어오든지 하여튼 디지털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제로 트러스트 그러면은 사람에 대한 얘기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건가? 되게 보안하는 사람들은 되게 부정적인데, 시니컬하고 뭐 부정적인데, 네,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디지털 아이덴티티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디지털 아이덴티티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업 내의 자산들을 이렇게 리소스로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서 그 구역을 넘나들 때마다 다시 한번 확인하자. 그 다음에 설사 이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것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해서 보안사고가 나더라도 그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제로 트러스트 내에서는 그 개념들을 가지고 사용자를 신뢰하지 않을 것, 리소스로 구분하고 리소스를 넘나들 때 다시 한번 이 사용자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할 것, 그 다음에 설사 피해가 나더라도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하자. 이게 전체적인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패러다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 네. 사실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개념 자체가 네. 뭐 쭉 나열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약간 용어가 산업에서도 다르고 학계에서도 다르고 뭐 연구센터 쪽에서도 또 다른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뭐
네. 뭐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네. 사실 범위와 어떤 대상이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정의나 개념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관마다 틀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이 평가하는 그런 곳, 뭐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아니면은 이제 심지어는 벤더사마다도 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표준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이제 키사에서도 이제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을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 안에 가이드라인에서 나오는 용어라든지 아니면 키사에서 참고하고 있는 NIST에서 이제 발표한 그 SP 800에 207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라는 요 문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다른 것들은 다 응용이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흔히 보는 장표예요. 용어들 제로 트러스트 그러면은 모든 벤더도 그렇고 모든 교과서적인 모든 문서도 그렇고 전부 다 이 PEP, PDP, PAP, PIP라는 이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PEP는 정책을 이제 강제화하는 지점이다. 그래서 정책 강제점, 강제 지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DP는 정책 결정 포인트, 그래서 정책 결정 지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그걸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겠죠. 그래서 PAP는 폴리시를 정책을 관리하는 그런 지점에서 PAP, PDP, PEP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흔히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PIP입니다. 그래서 정책 정보 지점, 정보 이게 뭐지? 그래서 PIP라고 해서 좀 퀘스천이고 이게 뭔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하긴 하지만은 메인은 PAP, PDP, PEP겠구나. 보통 이렇게만 이제 이해를 하세요. 근데 제로 트러스트 안에서는 PIP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PEP를 이제 포인트에서 정책을 강제하는 포인트인 PEP에서 사실 정책은 PDP로부터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PDP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정책 결정을 단순히 정책 기반으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제로 트러스트 구현 원칙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제로 트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트러스트, 즉 신뢰입니다. 과연 이 접근 주체에 대해서 신뢰를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거는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정보를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주는 그 지점이 결국 PIP고 Policy Information Point라고 하는 정책 정보 지점, 좀 번역은 좀 이상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 와가지고 결국에는 PDP에서 정책이 결정이 돼서 PEP에 해당되는 정책을 내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종래에 보통 정책 그러면은 정적이에요. 보통 모든 벤더사에서 이제 보안 솔루션이나 뭐 아까 얘기했던 뭐 IDS, IPS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접근 통제 솔루션 이런 거 보면 정책은 다 스태틱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롤 기반으로 해서 이 롤에 해당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어 없어 한 요 정도 뭐 이제 정책 모델들이 결정이 되는데 제로 트러스트 접근 모델에서는 PIP의 정보에 따라서 이 정책이 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PIP가 어떤 정보를 주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정보에 따라서 동적으로 바뀌는 정책이 PEP 통해서 이제 강제화된다. 전체적인 시스템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엔 PIP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네. 요거는 구현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특히나 이제 빨간 줄이 빵빵 들어가 네. 있습니다.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네. 어떤 내용들인지 좀 살펴보죠. 네. 사실 이 내용은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 1.0에 나온 내용이에요. 1.0에서 보면은 제로 트러스트 구현 원칙이라고 나오는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증 체계 강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 사실 이 세 가지를 뭐 어느 보안의 그 보통 통제 도메인이 통제 영역이라고 그러죠. 이 컨트롤 도메인 안에서 다 사실은 세 가지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가 제로 트러스트의 구현 원칙은 네트워크 단에서 한다. 그래서 GTNA 네트워크 단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 GTNA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컨트롤 도메인 영역에서 하지 않느냐?
다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증체계 강화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나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 이 모든 것들이 각각의 통제 영역에서 이렇게 참고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공통 키워드가 있어요. 공통 키워드가 뭐냐 하면은 역시 제로 트러스트이기 때문에 신뢰라는 키워드가 공통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보면 신뢰도 검증 수행, 신뢰 확보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인증단에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단에서 체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사실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신뢰도를 어떻게 확인할 거야 했었을 때 일단은 PIP가 있어야 돼요. PIP가 뭐냐면 이 인증체계 강화의 신뢰도 옆에 나오는 가로, 사용하는 단말기나 자산 상태나 환경 요소, 접근 위치 등을 이 정보가 사실 PIP가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판단해서 인증 정책이 동적으로 수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도 사실은 세그멘테이션은 아까 리소스를 단위별로 묶는다는 부분의 의미인데요. 그 묶는 그 단위가 넘나들 때마다 사실은 지속적으로 다시 첫 번째에 넘어가서 신뢰도 확인에 따라서 동적인 인증을 수행하고 검증하는 그런 걸로 이제 넘어가야 되겠고요. 사실 마지막 번째도 이제 사용자 단말,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실제 네트워크에 진입을 할 때 네트워크에서 이제 강제하는데 강제하는 네트워크에서도 역시 사용자 정보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이 네트워크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 채널을 형성할지 말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로 트러스트 구현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신뢰도. 그다음에 신뢰도를 어떻게 판단할 거야? 그거는 PIP가 제공하는 정보로 이렇게 구현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사실 어떤 오해들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오해가 있을까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로 트러스트 그러면은 사실 이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소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솔루션 구매예요. 네. 그죠? 네. 근데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이라는 건 없어요. 네. 왜냐면은 제로 트러스트는 굉장히 많은 아까 패러다임을 바꾼 거고 하나의 아키텍처이고 하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지원하는 솔루션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솔루션을 조합해서 그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지 사실은 하나의 솔루션이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이다라고 지칭할 수는 없어요. 물론 제로 트러스트 컨셉을 지원하는 하나의 컨트롤 도메인을 지원하는 솔루션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컨트롤 도메인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이걸 다 할 수 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는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냥 비즈니스적인 문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접근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분명히 솔루션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하나의 단일 솔루션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한다? 그렇게는 사실은 볼 수 없는 거고요. 다음 이거는 마케팅 메시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기술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사실 그 다음 내용도 거기에 연장선상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품이나 제품의 집합이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아까 인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MFA 도입하고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했다. 사실 너무 격차가 큰 얘기죠. 좀 다른 개념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또 마케팅 메시지에 속았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고도 예를 들면 아이디 관리나 접근 지역, 네트워크 세분화를 다 하면 우리는 제로 트러스트를 성공적으로 구현했다. 사실 이것도 오해라는 거죠. 사실 그 안에는 사람의 인적인 요소도 있고, 프로세스에 대한 것들이 있고, 기술에 대한 요소도 있기 때문에 어느 기술 하나의 부분을 해결했다고 해서 그 나머지 부분들도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전체의 큰 그림을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사람에 대한 얘기라는 거와 이제 그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오해예요.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는 사실 시스템이 신뢰할 수 있는 또 신뢰할 수 있는 직원이 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체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제로 트러스트의 일반적인 오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구현하기 어려워서 시작 못 하시는 기업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너무 크게 보시지 마시고 밑에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여정이라는 말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는 하나의 여정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쭉 가고 대신 거기에 가는 여정이
길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길은 여러 가지의 길이 있고 사실 뭐 쉬운 이 비유를 들자면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뭐 하다못해 자전거를 타고 가고 걸어가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도착하면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여정을 시작하는 올바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마지막 것도 보통 제로 트러스트 그러면은 GTNA를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SASE 이거를 뭐 세시라고 발음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데 정확한 정답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세시를 배포한다는 것은 제로 트러스트를 의미한다. 그건 네트워크 관점에서 하나인 거지 전체 그림을 다 완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술 요소로만 제로 트러스트를 보지 마시고 기술도 있고 그 안에는 프로세스도 있고 사람도 있다. 사람에 대한 부분도 사실 간과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제로 트러스트의 큰 컨셉 안에서 같이 다뤄져야 된다라는 거를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좀 생각이 나는 건 제로 트러스트의 완벽한 구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점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완벽하게 우리는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을 했다라고 하고 정답을 얘기하기에는 단계들도 너무 세부적이고 그렇죠. 세분화되고 뭔가 구현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완전한 제로 트러스트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완전한 제로 트러스트는 사실은 제로 트러스트는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지향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거에 대한 완벽한 모습은 각 기업의 프로세스나 기업의 환경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된 모습의 완성된 모습은 사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불가능하거나 없다고 보고 사실은 이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서 생각하는 이 지향점에 대해서 각 기업이 사실은 그 지향점에서 나아가는 거지 사실은 각 기업마다 공통적으로 여기 도달해야 돼. 사실 아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부산을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목적에 맞춰서 여정을 가면 되는 거지. 사실은 그게 뭐 정답으로 뭔가 하나의 그 표준 모습이 있다.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랄까 약간 제로 트러스트는 구현의 영역보다는 아키텍처의 영역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하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데이터 분류?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산을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은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파악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내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이 데이터에 대한 분류를 하라 그러면은 사실 분류를 잘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해야 돼 라고 했었을 때 사실 좋은 참고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N2SF 그 가이드라인에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공공 쪽에서 적용하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요거를 참고해서 민간 쪽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공공 쪽에서는 크게 세 단계로 이제 데이터를 분류하고 있죠. 그래서 기밀인 C, 민감인 S, 공개인 O. 그래서 confidential, sensitive, 그다음에 이제 open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서도 데이터를 처음부터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레벨로 이렇게 쭉 분석을 하기보다는 최소한 한 세 단계 그래서 기밀 아니면 민감 이 두 가지만 식별을 하고 나머지는 다 오픈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세 단계 좀 가급적이면 시작할 때는 심플한 형태대로 이 데이터를 구분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다른 보안 정책을 이제 수립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도 좀 뒷받침이 좀 필요해요. 사실 국내에서 보안 체계 구축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all or nothing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적은 all, 중심은 nothing 이렇게 돼버리는데 사실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서 조금 배치도 다르게 하고 하면은 좀 더 중요한 거에서는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냥 기본적인 보안 투자를 함을 통해서 조금 비용 효율적으로 보안성을 이제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데이터 분류는 상당히 중요하니 이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사실 제로 트러스트 2.0에서부터 강조된 내용이에요. 사실 제로 트러스트 내에서 보면은 기술 중심으로 가기가 쉽단 말이죠. 기술 중심으로 가기 쉬운데 사실은 제로 트러스트의 아키텍처의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결국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실제 지켜야 될 자산에 대해서 지켜야 되겠다라는 참여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2.0 가이드라인에서도 기업 보안 문화 및 인식 강화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십시오라는 내용이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곳곳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 사실 놓치기 쉽겠다 싶어서 좀 꼭지를 가져가 와봤고요.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목표 설정 과정에서 단순히 프로세스나 기술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기업 보안 분야를 달성하는 그런 목표를 이제 세우고 거기에 대한 플랜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결국에는 보안은 보안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팀은 일종의 가이더나 이제 세이프 가드 정도 되는 거고 실제 보안하는 사람들은 사실 모든 전 직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이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로 트러스트 원칙을 이해해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포함되어야 되는데요. 사실 말은 되게 어렵게 했지만 기존에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도 보면은 이제 왼편에 정보보안 인식 제고 교육 훈련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안 인식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인식 개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회사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이제 내서 뭐 인센티브 제대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시는 것도 있고 있는데, 그런 활동에 추가적으로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이제 새로운 교육 영역들이 이제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 문화를 확립시키고, 특히 중요한 게 편하게 보고할 수 있는 문화예요. 뭐 좀 더 이상하다 그러면은 어디에 내가 이거를 보고해야 돼, 신고해야 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좀 신경 써서 반영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소 권한 원칙에 대한 인식. 그래서 이렇게 계정이나 권한을 승인할 때 무조건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비즈니스 목적에 맞는 이 계정 신청인가 권한 신청인지,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하는 것이 정말 목적에 맞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사실 그걸 보는 사람들은 보안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각 팀의 비즈니스 오너나 매니저, 관리자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인식이 강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보안팀뿐만 아니라 그런 각 비즈니스 현업 부서의 매니저들이 이 보안의 에반젤리스트가 다 된다 그러면 사실 성공적인 제로 트러스트가 완성이 될 거고 기업 문화가 확립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찌됐든 뭐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거가 명확한 목표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거 보면은 참 보안 담당자분들이 불쌍하다는 느낌이 가끔 드는 게 네. 항상 적이에요. 모든 부서의 보안 담당자는 항상 뭐 경계 대상이고 오면 너 왜 왔어? 약간 이런 취급을 받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사실 교육이 인식제고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이게 문화적인 측면,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사실 보안팀에서도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기업 보안 문화를 단순히 뭐 교육 몇 번 하고 캠페인 몇 번 한다고 이게 개선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문화를 확립할 수 있는 변화 관리, 변경 관리, 인식에 대한 변화를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나 교육이나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많은 보안 담당자 분들이 이거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네. 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제로 트러스트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전망은 사실 보안 전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안하는 사람들이 참 에고니가 보안 사고가 일어나야 보안 투자도 일어나고 보안 산업도 일어나고 한다라는 에고니가 참 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비즈니스를 안전하게 계속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활동이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분야라는 인식을 갖고, 요번에 이제 보안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 기점을 토대로 제로 트러스트 도입을 단번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인 로드맵을 갖고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결국에는 이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 그 다음에 이윤 창출을 하더라도 그 창출된 이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그런 관점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사실 제로 트러스트는 하나의 솔루션, 하나의 기술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했듯이 사람, 그다음에 프로세스,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한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을 그럼 전체를 그럼 다 움직여야 돼?
그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될 통제 영역들을 갖고 그다음에 내가 지켜야 될 자산들을 파악을 해서 점진적으로 이 로드맵을 수립을 하셔서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뭐 컨설팅이 필요해 뭐 이런 것보다도 뭐 할 수 있으면 컨설팅도 받는 게 좋겠죠. 하지만은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영역부터 이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우선 실행해보고 실행해 보면서 이제 부족한 사항들을 보완하는 그런 접근 방식을 취해서 제로 트러스트는 현재 시점에 꼭 필요한 보완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현에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은 한번 같이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 멘트까지 깔끔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저희 월간 카이색 제로 트러스트 관련된 주제로 오늘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